네, 곧 이 브라질 올림픽이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바일을 보면서 관심 스포츠 종목을 또 지켜보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이 모바일 트래픽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렬 부장 그리고 도한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리우 올림픽이 이제 곧 이제 열립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인터넷 트래픽이 많이 이제 몰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동영상 시청이 자유로워지는 이제 어디에서든지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시청할 수 있는 것들을 다 OTT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소비하는 방식도 OTT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모바일 트래픽의 성장도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음성 트래픽은 지난 2011년 1분기부터 2016년 1분기까지 5년 동안의 이제 증가치를 보면 46%입니다. 올라가는 그래프는 이제 데이터 트래픽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16배, 즉 1600% 정도 이제 트래픽의 양이 증가했고요. 무선을 통해서 와이파이까지 연결된 거에 이제 데이터 트래픽을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트래픽 얘기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이 트래픽이 어떤 의미입니까? 트래픽은 이제 교통, 교통 체증 이런 얘기. 그런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몇 차선에 뭐 인터넷망, 유선 인터넷망, 무선 인터넷망, 데이터망이 있고 예.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의 양들 이런 거를 이제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고속도로에서 뽕뽕이 잘 뚫리면 참 좋은데 이게 또 막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순간적으로 인기 있는 곳에 사용자들이 몰릴 경우 네. 한 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발생하듯이 그렇군요.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뭐 인터넷 트래픽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올해 2016년 기준으로 트래픽의 양은 제타바이트를 초과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타바이트. 10억, 조, 1000조, 100경, 그 다음에 10회까지 가는데, 이제 10회가 이제 제타로 본다고 하면, 올해 2016년에 드디어 이제 1년간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총량이 제타바이트를 이제 넘어서고요. 뭐, 저희가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외장 하드디스크 한 1테라바이트짜리 외장 하드디스크를 하루의 단위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29,567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초 단위로 계산해도 매 초마다 35개의 외장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이게 2020년이 되면 이거보다도 2배 이상 더 증가할 예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쓰고 있는데 특히나 올림픽, 월드컵 이런 그 대회에서는 또 엄청나게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스포츠 이벤트들인데 이때마다 되게 다양한 차세대 방송 화질 관련된 경쟁을 실험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뭐 UHD 2 여기 이제 8K가 송출된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것보다 양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라든가 각 포털이라든가 이런 통신사라든가 이분들도 그런 엄청나게 큰 영상이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 트래픽을 또 많이 만들려고 또 투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한국 인터넷 생중계 스포츠 생중계 역사 중에 김연아 선수 아시죠? 예. 2010년에 밴쿠버 올림픽 네. 한 12시경에 한국 시간으로 예. 44만 명 정도가 봤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네,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가 한 530만 명 정도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이제 UEFA 유로 2016 같은 경우에 네네. 30억의 방송사를 통해서 이제 송출되는 트래픽의 양을 봤었는데 실제 프랑스와 포르투갈 간의 경기에서 동시에 시청한 사용자가 33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때 발생한 트래픽이 한 7.3테라 bps 정도 됐었습니다. 300만 명 이상이 TV를 통해서 보지 않고 다른 형태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사들도 실제는 TV를 통해서도 송출을 하지만 이제 다양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때 그 다음에 해당 영상들을 뭐 다른 이제 인터넷 트래픽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많은 송출들을 하고 그렇군요. 인터넷 트래픽이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니웨어, 애니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장소나 기기에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제 동영상 트래픽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인터넷 트래픽에서 동영상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8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하고요. 4K의 UHD급 화질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영상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모바일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이제 한국의 경우에 2016년 1분기 기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의 평균 속도가 한 13Mbps 정도 되고요. 최대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73.8Mbps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영상의 화질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기별로 차지하는 트래픽의 비중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데요. PC 같은 경우에 그 2015년 기준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차지하는 비용이 53%인데 2020년으로 가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29% 정도가 되고요. 이에 반해서 모바일 트래픽은 2015년 기준으로 8%인데요. 이제 2020년이 되면 30%를 차지하면서 PC 트래픽을 이제 상회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브라질 올림픽도 예. 거의 뭐 모바일 올림픽 이렇게 이제 봐도 되겠군요. 이번 브라질 올림픽 같은 경우에 런던 올림픽 때 발생했던 트래픽의 한 14배에서 15배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치도 이제 50개 방송사를 통해서만 예상하는 수치고요. 예.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건 기사가 이제 많이 뜨는 그러겠죠. 거죠. 네. 요즘은 검색어 순위에 상위 랭크에 있다는 건 해당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걸 또 의미해서 또 런던 올림픽과 이번 리우 올림픽의 차이점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픽이 좀 많이 몰린다는 얘기는 해커들 입장에서는 좋은 먹잇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기간에는 사이버 공격이 같이 증가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2014년 피파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브라질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한 197% 증가했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해커들도 사이버 공격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예. 각 국가 간의 해커들이 경쟁 심리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커들이 그 브라질을 막 공격한 게 아니라 월드컵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 거기 후원사 리스트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기만 되면 우리 명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파 후원사를 공격하는 거에다가 첨가로 또 금융 거래를 공격하는 이 사례가 급증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나니머스 그룹은 그 피파 월드컵의 후원사 중에 한 기업은 실제 이때 다양한 디도스 공격 툴을 사용해서 대용량의 디도스 공격을 발생시키기도 했고 2014년 6월 12일에 이제 브라질과 크로아티 간의 이제 개막전 경기에서 네네. 축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브라질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br로 끝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격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 다음 날 6월 13일에 이루어진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이때 스페인이 1대5로 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기 결과에 불만을 가진 한 해커가 독일의 웹사이트에 나온 기사를 보고 격분해서 네. 독일의 이 해당 웹사이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이제 올림픽 열리잖아요. 네. 사이버 공격들이 다 브라질에만 몰리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번 월드컵처럼 뭐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이렇게 어너니머스 그룹이 공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 기간에 어떠한 이벤트로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브라질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이제 공격 트래픽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방송사들이 이 8K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평창은 그 이상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네, 당연히. 평창도 당연히 8K급이나 아니면 VR 같은 그 가상현실 영상들을 네. 미리미리 제작을 하고요.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 얘기하는 거는 주요 이벤트 경기들을 4K나 8K로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송출하겠다고 하지만 네. 평창 때는 이 고화질의 영상들을 제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 속도, 그러니까 트래픽에 있어서 끊김,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진짜 내 눈앞에서 보지는 그 생동감을 방송사라든가 디스플레이 업체라든가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 지금 트래픽이 엄청난 것들이 오고 있구나 하면 또 새롭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뒤에는 IT라는 또 기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